안녕하세요. 자, 노동법 카페 온 오랜만이네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급여가 이제 줄어든 경우에 퇴직금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은 코로나19와 퇴직금 급여 제도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예.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로 해서 휴직, 그다음에 무급휴가 가는 경우에 이제 계속 근로 연수에 이제 반영이 되는지 여부. 우리가 퇴직금 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근로 기간과 그다음에 평균 임금 산정.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근로 여부. 그러니까 제가 3년을 근무를 했다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을 쉬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3년에서 빼줘야 되는지 아니면 포함해가지고 계속 근로로 인정해 줄 것인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포함해 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다만 이제 회사에 따라 취업 규칙에다가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한 기간에는 병가라든지 휴직한 기간에는 계속 근로 기간에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에 정한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못 예, 대부분은 이제 포함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런데 명시한 게 없다라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평균임금 산정할 때 네. 저희가 퇴직급여 중에 퇴직금 제도는 평균임금 산정이고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이제 부담금 산정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퇴직금 먼저 살펴보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해당 일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병가라든지 휴직하는 기간이 발생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서 다 빼줘요. 예를 들어 한 달 300만 원 받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달을 쉬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3개월 곱하기 3개월 900만 원을 그 90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90일 또는 뭐 때로는 그렇죠. 91일 뭐 89일부터 네, 해서 그렇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한 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분자에는 이제 9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곱하기 2개월에 대한 600만 원만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이제 2개월 정도니까 60일 정도로 나눠주면 되죠. 결국은 분자 분모에서 다 뺀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평균 임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불이익 주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예. 퇴사 직전 3개월 중에 예. 하루만 근무했다면 예. 하루만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3개월 기간 동안에 하루만 포함이 됐다 그러면요, 하루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이전 3개월 동안 이제 발생한 하루의 임금, 그다음에 그 분모에도 하루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하루치 임금. 그렇죠. 하루치 네. 임금. 네.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는 분이면 나누기 30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로 한다면 하루분에 1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금이 발생되는 거고요. 만약에 3개월 기간 동안 하루도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전 3개월에 대한, 그러니까 그 휴직 기간 이전 3개월에 대한 임금과 그 일수로 이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하루로 이제 계산해 주는 거고, 네. 하루라도 포함이 안 되면 이전 3개월에 대한 기간과 임금으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네, 제가 괜히 쓸데없는 거 여쭤봤네요. 시간.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로 이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이 중간정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지 안 될지. 어떨까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퇴직연금으로 도입되면서 예. 중간정산이 되게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유가 이제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자금, 그다음에 질병부상, 6개월 이상의 질병부상,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6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그렇죠. 보통은 뭐 이렇게 뭐 한 달 이내에 다 털고 일어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6개월 이상 이렇게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해당이 되는군요. 그런 경우에는. 예. 근데 중간정산도 예전에는 6개월이란 기간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서 기간뿐만이 아니고 금액도 보고 있어요. 아, 치료비. 네, 치료비. 네. 치료비가 예를 들어 뭐 한 1, 20만 원 드는데 중간정산해달라. 이거는 좀 맞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간 급여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본인 연봉의 한 12.5% 이상이 의료비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꼭지는 네,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그 지연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되나요? 해당이 안 됩니다. 어. 예. 우선 지연이자 제도는 우리가 정기 납입일이 있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뭐 연납, 그다음에 분기납, 월납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는데 회사의 규약에 따라서. 근데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을 모르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은근슬쩍 정기 납입일을 이렇게 하루 이틀까지는 뭐 괜찮겠지만 두 달, 세 달, 뭐 1년, 2년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이자를 이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라는 게 정기 납입일로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우리가 이제 급품청산이 14일까지잖아요. 그렇죠. 퇴직 이후로 14일까지.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연 10%예요. 연이율. 그러니까 납부일 이후에 납부를 안 했다, 재직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은 10%의 이자를 기간 계산해서 더 추가로 납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퇴사 이후 14일 이후에도 그 부담금을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일까요? 얼마죠? 연 20%. 오. 그렇죠. 저희가 금품정산 의무 이후에 까지도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연 20%. 이율 괜찮죠? 세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네. 뭐 천천히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법정이율 중에 20%가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뭐 도산 직전 또는 뭐 회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까지 주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이제 적용 제외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회사가 도산할 정도의 사유까지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퇴직연금을 늦게 납입하는 경우에 지연이자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그 부담금에 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뭐 회생이나 도산 등이 인정되면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회사에게 문 닫기 하시려고 그래요. 그 정도 사유가 아니라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옛날에 이런 사건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아니고 퇴직연금 가입을 하셨는데 사업주가 네. 나중에 넣지 뭐 하면서 이렇게 부담금 납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지연이자가 2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조항을 검사도 몰라가지고 예. 담당 검사님도 몰라가지고 저랑 같이 모여서 찾아봤어요. 계속 어디가 20%가 써있냐 서로 막 찾아보다가 저희 찾았습니다. 담당 검사님도 잘 모르셔서 아무튼 이게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요. 가입해놓고 납입을 안 하면 이자율이 셉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와 퇴직급여 제도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